여러분, 돈. 정말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매일 돈을 벌고 쓰고 또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만지는 이 돈의 실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돈의 진짜 비밀을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50년 전쯤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원이었대요. 그때는 최고의 외식 메뉴였죠. 근데 지금은요? 기본이 4,500원. 좀 괜찮은 데 가면 더 비싸죠. 계산해보면 무려 300배가 올랐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맨날 배우잖아요.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파트 가격이 막 1년 만에 2배로 뛰고 그러는 게 단순히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서일까요? 아니죠.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가 그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은행 같은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낸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돈이 만들어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분 지급 준비 제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정부랑 은행이랑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은행은 사람들이 맡긴 돈을 전부 다 금고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적은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줘도 된다는 약속이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면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6세기 영국, 그러니까 금이 진짜 돈이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무겁고 위험하게 금을 들고 다니는 대신 안전한 금세공업자한테 금을 맡기고 종이 보관증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금세공업자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아니 어찌 보면 좀 사기꾼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죠. 어차피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아가진 않네. 그럼 이 잠자는 금을 다른 사람한테 몰래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되겠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있지도 않은 금에 대한 가짜 보관증까지 마구 찍어서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게 현대은행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기 같은 일이 어떻게 합법적인 제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당시 전쟁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영국 왕실이 이 금세공업자들의 영업을 정식으로 허가해주고 거기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와, 사기가 합법이 되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 옛날 얘기가 지금 우리 현실에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숫자로 직접 보시죠. 제가 은행에 100억 원을 예금했다고 쳐볼게요. 만약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하면 은행은 제 돈 100억 중에서 딱 10억만 남겨두고 나머지 90억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게 돼요. 바로 이 순간 원래는 세상에 없던 90억이라는 새로운 돈, 즉 신용통화가 짠 하고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은 제 돈 100억에 새로 생긴 90억까지 총 19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대출받은 90억이 또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면 그 은행은 또 10%인 9억만 떼고 81억을 새로운 대출로 만들어내죠.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맨 처음 100억 원이요? 최대 100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냥 대출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투자해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근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돈을 막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시스템 안에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자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세상과 단절된 어떤 섬에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A, 그리고 시민 B와 C, 이렇게 딱 세 사람만 살고 있어요. 이 섬에 존재하는 돈은 A가 발행한 10,000원이 전부입니다. B가 사업을 하려고 이 10,000원 전부를 연 5% 이자로 빌렸습니다. 자, 그럼 B는 1년 뒤에 원금 10,000원에 이자 500원을 더해서 총 15,000원을 갚아야 해요. 근데 잠깐만요. 이 섬에 있는 돈은 싹 다 긁어 모아도 딱 10,000원뿐인데 B는 대체 어디서 500원을 구해서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절대 갚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고요?
은행 시스템은 원금인 10,000원만 만들었지 이자인 500원은 애초에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돈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중앙은행 A가 이자에 해당하는 500원을 또 찍어내서 섬에 있는 다른 사람 C한테 이걸 또 대출해 주는 거죠. 결국 이 시스템이 굴러가려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야만 하는 거예요. 빚이 빚을 낳는 구조. 바로 이 이자 시스템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빚으로 돈을 만들고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시스템.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네, 바로 우리가 늘 겪는 그거. 호황과 불황의 끝없는 반복, 즉 경제 사이클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탑이 영원할 순 없겠죠. 결국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제학자는 이걸 경제의 사계절에 비유했습니다. 빚으로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는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춥고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이클을 미친 듯이 가속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971년입니다. 그 전까지 세계의 기준이 되는 돈, 미국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 증서였거든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 안 바꿔줘 하고 배째라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 순간 달러는 금이라는 족수에서 풀려나 그냥 종이가 된 겁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종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 달러는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가 흔히 연준, FRB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 몇몇 민간은행들이 주인인 사기업입니다. 네, 맞아요. 사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 사실상 민간은행가들 손에서 찍혀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거창하고 복잡한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에요. 이 모든 건 바로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빚은 돈이고 돈은 빚이다.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는 결국 누군가의 빚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돈의 진짜 얼굴이 빚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경제의 뜨거운 여름은 영원하지 않고 차가운 겨울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느 계절인지 파악하고 무분별한 빚의 유혹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눈앞의 나무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돈이 움직이는 거대한 숲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만 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요, 옆 사람 주머니를 털어야만 내가 이자를 갚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의자 뺏기 게임이랑 똑같아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엔 다들 신나게 달리지만 의자는 항상 사람 수보다 모자라죠. 자, 언젠가 이 음악이 딱 멈추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